태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태기를 해줬는데 해필 날짜가 기문관사를 되는 날에 태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기문관사 해줬는데 일주가 튼튼하면 그래도 기문관살이 묻혀 넘어가는데 일주가 약하니까 그 기문관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딸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태길이라는 게 말이요. 잘하는 것 같아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신살 공부를, 흉살 공부를 잘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 기문관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몰랐죠. 그와 같이 이 흉살은 발현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서 잘 써먹어야 돼요. 급각살 그러면은 그것은 즉 8다리에 이상이 있는 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춘생해자 하묘미 추생인술 동축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이면 해자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급각살이 된다. 그리고 연에 있으면은 조상이, 월에 있으면 부모나 형제가, 일에 있으면 본인 자신이, 시에 있으면 자손에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궁의에 꼭 있다고 그래서 이 살이 못 면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배당된 대로 발현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은 연월은 대개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연월에 있는 것은 나에게는 발현되는 율이 적고요. 일시에 있는 건 그 지이기 때문에 일시에서 나타나는 건 자기에게도 발현이 돼요. 그래서 어른의 이름을 지러 왔다더니 그러면은 이 극각살이 있는다 그러면은 이 소아마비 예방주사 같은 거를 철저히 맞추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걸 소홀히 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든지 평생 그 다리를 마비시키면은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구제해 주는 것이 명료히 본뜻이기 때문에 극각살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눈이 보여야 얘기해 주겠죠. 보이려면은 그게 뭐 하나씩 컴퓨터에 넣고 찾아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들어있으면 탁 보면 나타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부정적인 것은 잘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부정적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이 흉살류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기억을 해 두시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봄철에는 정월, 6월, 3월생이 사주에 해나자가 있으면 극각살에 해당된다. 소아마비, 신경통, 골절, 상치, 이빨을 상하는 거 당한다는 살이다. 연에 놓이면 조상이, 월에 놓이면 부모나 형제 중에 일이나 시에 놓이면 본인이 해당되고 시에 놓이면 본인 또는 자손에 발현된다. 이렇게 일시는 나한테도 본인한테도 발현되고 자손한테도 발현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의 사주를 보고 그 부모의 사주를 보고 그러잖아요. 또는 제왕절개 할 때에는 어머니의 사주를 참고해야 돼요. 그 아기가 태어난 날은 좋은 날이라 하더라도 그 날에 어머니에게 나쁜 날이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이 건설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 손자를 출생 예정일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 역학을 좀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어떠냐고 물어. 그날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니까 그날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건 산모한테 나쁜 날이니까 꼭 그날 해야 되겠느냐고. 다른 날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날이면은 해야지. 했더니 근데 그 예정일보다 훨씬 일러요. 그 미수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인큐베이터에 키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이 한두 푼 드는데
그렇게도 하겠느냐 했더니 그런 노력 아니고 어떻게 저기 쓸만한 손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모가 좋지 않으니까 이것은 좀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의술이 좋으니까 산모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까지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그 산모가 배가 꼬맨 게 터졌어요. 그래서 한참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의술이 좋으니까 그 웬만큼은 다 넘어가긴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산모한테 아주 흉한 날은 않는 것이 그것은 그 빼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단교관살이라는 건 이제 다리가 끊어졌다. 팔다리라는 게 아니라 건너다니는 다리가 끊어졌다. 그런 데 관계되는 살이다. 그런 거죠. 다리가 끊어지면 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내 이제 다리에 수족의 이상이 있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정월생이 인을 놓으면 단교관살이 되는데 위치별로 투명한다. 위치별이라는 것은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를 보는 거죠.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팔다리를 상한다는 살이다. 만일 형살이 가중되면 근데 이게 이 단교관살에다가 형살이 또 해당이 되거나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살이요. 그렇게 되면은 소아마비 또는 수족의 이상이 있게 된다. 이 아까 극각살 같은 거 닿는 날 아이들이 이렇게 주먹질 한다더니 그러면은 별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빨이 댕강 나가고 그래요. 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게 일어나는 날이 극각살이 일어난 날이에요. 이 단교관살도 그와 같이 별것도 아닌데 애들을 그 시소 같은 밀었다. 근데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분질렸다거나 이렇게 상처를 크게 입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단교관살 일에 나는 걸 많이 봤어요. 단교관살 이것도 꼭 외워서 좀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문관살이에요. 이게 구이신의 문이라는 게죠. 구이신의 문과 관련되는 살이다 이런 소리죠. 이것은 연일로 연결됐을 때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월 유년 그러면은 닭띠가 자일에 태어나면 그런 소리죠. 그 다음에 유일 자년 그러면 쥐띠가 유일에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일과 연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기문관살은 정신이상 신경쇠약에 걸려본다는 살이다. 일지로 해당하면은 부부간 변태가 발현하기 쉽다. 일시로, 일과 시로 이거 지금 연과 일로 해서 이 기문관살이 됐는데 만일 그것이 이 일과 시로 기문관살이 됐다 그러면 변태 성욕자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관성이 기문관살이면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남편이겠죠? 그러면은 또 남자 사주에서는 관성이 자녀고요. 그게 남자는 자녀가 여자는 남편이 변태성 또는 정신 이상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 내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것이 관성이냐 또는 초성이냐 재성이냐 남자한테는 재성이 이 기문관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부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자라면은 남편이 정신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문관살 이런 것은 이 말을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줄거리를 만들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써먹기가 좀 편리하죠. 자유미인이 진해에서 뱀술을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죽하면은 아주 신묘하더라, 그 술이 신묘하더라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낙정관살인데요. 낙정관살은 떨어질락 우물정자죠. 우물에 떨어진다, 이렇게 물에 빠진다는 살이에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이, 초등학교나 교장 선생이 이거 아이들 소풍 보낼 때 교장 선생이 그날 낙정관살에 해당되는 날 보내면 물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오늘 물놀이 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낙정관살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낙정관살도 한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낙정관살에 되면은 아이들 물가에 이러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논산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손자를 딸하고 사위하고 이제 딸이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를 이제 친정에 갖다 놔뒀는데 그 친정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다가 어떻게 수리조합 거기 철망 친 그 옆에서 놀았던 분이에요. 어린애가 철망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를 가서 걔를 안고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신이 전부 부서졌어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보니까 이게 낙정관살에다가니 이게 형살까지 낀 날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런 날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물로 인한 그런 사고로다가 그 사람이 그 치료받느라고 상당히 어려웠고 또 지금도 삭신을 잘 못 쓰고 그래요. 그만큼 치명적인 그 상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사 을경자 병신신 정임술 무계묘 이렇게 해서 이 짝을 만들어 놨어요. 갑이나 기는 사가 낙정관살이고 을경은 자가기고 육합으로 되는 거죠. 갑기나 을경은 다 육합이죠. 그래서 각기사 병신신 정임술 무계묘 이렇게 해서 낙정관살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낙정관살이 그러는 건 일과 시가 중요하죠. 연과 월은 과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시에 낙정관살이 놓여져 있으면 그것은 강물이나 우물, 인분도, 웅덩이, 맨홀 등에 빠져보는 살인데 살이 왕하면 익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형살하고 겸해져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익살하죠. 그리고 일조가 약한 사람들이 익살해요. 일조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살이 있어도 그걸 좀 잘 넘겨요. 일조가 약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흉살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 흉살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란살이 있는데 고란이라는 것은 난새가 애로워지는
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 난세라는 건 봉황새의 시녀사이가 난세죠. 그게 새 중에서도 그래도 청와대 근무하는 정도의 새니까 괜찮은 살이겠죠. 새겠죠. 그 새가 결국 외로워진다는 사이다. 그래서 그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그 배우자를 이게 여의게 되고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살을 고란살이라고 그래요. 그 주로 이제 이것은 이 고란살을 여자로만 봤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와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로 돼요. 예, 남자 사주에 고란살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여자 사주에 고란살이 있으면 남편하고의 사이가 좋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것은 이제 여자들에게만 거의 적용시키고 남자한테는 그걸 별로 적용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에게도 상당히 발현율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목호중거상이라는 것은 목호라는 것은 갑인이죠. 갑인이 이는 범이고 갑은 목이니까 목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거상 정해져 있다. 뭐가 그 청상과합으로 살을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상자가 과부상자인데 이 과부과자하고 과부상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과부과자는 배우자가 없으면 다 과부인거고요. 이 상이라는 것은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있는 연령에 배우자가 없으면 그게 과부상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50 전에 남편이 없으면 상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그것도 과 중에는 속하겠죠. 그래서 과와 상이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목호 증거상이다. 그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 이 남편이 없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목호가 어찌 과부로 살 것이 정해져 있다 이런 소리고요. 또 목화삼서 목화는 을사면은 목화죠. 또 정사면은 그 화죠. 그래서 목화사 이게 화사죠. 그래서 목사 화사 을사 정사 그래서 목화사 사는 뱀이니까요. 무서 사위가 없다 그런 소리죠. 토우 상도가 토후는 무신이죠. 무가 토고 신은 반납인데 토후는 상도가 늘상 혼자 누워있다. 그게 배우자가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금저 기유랑 금저는 금돼지인데 신이 금이고 해는 돼지니까 금저요. 그래서 기유랑 어찌 낭군이 있겠느냐. 낭군이 없다. 이 살은 남편으로 인해 신음함이 많다 하여 신음살이라고도 한다. 사주에 재관이 잘 균배되어 있으면 무방하다. 사주에 이 재관이 튼튼하면 여자들 재관이 튼튼하면은 괜찮아요. 그런 여자의 명은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 명은 특히 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관을 제가 도와준다 한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사주죠. 그 제자약살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주들을 아주 좋은 사주에 되는 거죠. 그런 좋은 사주가 되면은 이런 살이 있더라도 그건 작용을 안 하는 거죠. 못하지 살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게 사주가 잘 짜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살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 사주의 이 살일래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뒀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이 사주의 재관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남편 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부가 맺어서 살지만은 남편 덕이 있느냐, 남편 복이 있느냐, 또는 여자 덕이 있느냐, 그 부인 덕이 있느냐, 부인 복이 있느냐. 이 덕과 복은 조금 달라요, 의미가. 복하고 복이 있다, 덕이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이 있다, 덕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복이라고 그런다면 그 여자 그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덕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부인한테 혜택을 받느냐, 부인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덕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일반적으로 돼요. 그래서 이 일지가 이제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인데 일지에 귀성이 있거나 시신이 있으면은 일지에 시신이나 용신이 일지에 있다면 그건 배우자 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치가 아니고 재성이면 부인이잖아요.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이제 기운이 있으면 유기하면은 그런 부인은 있는 거예요. 부인 복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덕이 없을 수 있죠. 그 귀신이거나 그러면은 재성이 귀신이거나 그러면은 악한 부인이 되는 거죠. 좋지 않은 부인이 나한테는 훌륭한 부인이 아닌 거죠. 근데 사전에 그러면은 좋은 여자가 하고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그렇게 변해요. 나쁜 여자를 변한다 이거죠. 그 덕과 복을 이렇게 나눠서 이게 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사주의 재관이 잘 분배되어 있으면 무방하다는데 이건 남녀 상관없이 그런 건가요? 예? 남녀 상관없이? 남자는 이제 체성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자는 이제 관성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 그런 거죠. 결국은 남자 사주에 체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개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자가 여럿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여자 사주에 체가 여러 개 있다면 시댁이 여럿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시댁이 여럿이라는 것은 남자가 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자의 아버지가 여자를 많이 얻었거나 하여튼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주에 체가 많다든지 또는 관이 많다든지 근데 체가 많더라도 정제만 많이 있는 건 그래도 덜해요. 근데 정제 편제는 하나씩만 있어도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쁘고 정편제가 섞여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과 편제. 우리가 정편을 아직 안 나갔으니까 계제 이렇게 아는 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고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쉬어서 더 할까요?